자, 부동산 경제론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4분면 모형, 디파스켈 휘튼 모형을 그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해서 한꺼번에 그림에 표현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했던 거 연립방정식 푸는 그런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스켈 휘튼 모형은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장기 균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78쪽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한꺼번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간을 신규 공급할 때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이 장기 균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78쪽의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부동산 공간 시장을 갖다 의미하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2사분면과 3사분면은 부동산 자산 시장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하고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동시적으로 균형을 달성하게 되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장기적인 동시 균형을 동시 균형에 도달하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사분면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의 외생 변수가 지역 경제 변수였는데요. 그 지역 경제 변수가 없다,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최초의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간 수요가 주어져 있는 공간 재고 S0와 일치하도록 이제 임대료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78쪽 그림 1사분면을 보시면은 거기 공간 수요 곡선 DR2로다가 우하행하는 곡선 직선의 형태로 이제 나와 있고요. 최초의 공간 재고가 S0이다라고 하면 쭉 따라 올라가 공간 수요 곡선과 만나는 그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가 R0입니다. 그래서 최초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지면 1사분면에서 공간 시장의 균형을 달성해주는 임대료는 R0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2사분면으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사분면에는 R0라고 하는 임대료가 공간 시장에서 결정돼가지고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R0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자본환원율을 적용해서 자본환원율 I를 외생 변수인 자본환원율 I를 적용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8쪽 그림에서 2사분면에 임대료가 R0로 주어지면 쭉 따라가가지고 그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곡선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자산 가격 P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가격 결정이 2사분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은 어떻게 보면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에서 각각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임대료와 자산 가격을 잘 설명해 준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사분면으로 넘어가는데요. 3사분면은 이제 그 자산시장을 나타내 주는데 자산시장에서 이제 신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부동산 개발 부문 또는 건설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3사분면에서 이제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건물의 신규 공급량은 이제 건물의 신규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사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쭉 따라 내려가서 P는 FC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 C0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사분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 기간 동안 공간 재고의 일부는 이제 감가상각 또는 멸실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는 공간 재고가 쭉 유지가 돼야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그게 이제 균형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공간 재고의 균형은 신규로 공급되는 양하고 감가상각되는 양하고 일치하는 재고 수준일 때 장기 균형이 공간 시장의 이제 균형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사분면 보시면은 신규 공급량이 C0로 주어지면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공간 재고 S0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최초의 그 공간 재고가 S0였고요. 그리고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기 말의 공간 재고가 S0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공간 재고하고 그리고 기 말에 그러니까 기초의 공간 재고와 기 말의 공간 재고가 일정하니까 그냥 계속 이 상태에서 돌겠죠. 그래서 장기 균형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4분면과 4, 4분면은 설명을 빼뜨렸는데요. 공간 시장의 공간 재고에 미치는 부동산 개발 부문의 영향을 통해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효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 1, 4분면에서는 지역 경제 변수 2가 주어져 있다.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이 모형 바깥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이 모형 1, 4분면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최초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지면 임대료는 R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 4분면에는 외생 변수가 자본 환원율 I죠. 그래서 자본 환원율 I가 자본 시장에서 결정돼 가지고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1, 4분면에서 임대료가 R0로 그 결정이 됐으니까 그놈하고 그다음에 자본 환원율을 주어져 있는 자본 환원율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격 P0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4분면 부동산 개발 부문 또는 뭐 부동산 자산 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3, 4분면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자, 여기서는 그림에선 빼먹었지만 그림에서 3, 4분면 그 나타내 주는 게 P는 FC 직선인데요. 그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C는 FPX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생산 요소 가격, 그다음에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어져 있다. 이 시장 외부에서 결정돼 가지고 주어져 있다. 즉 외생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이제 2, 4분면에서 결정된 즉 자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결정됐는데 P0로 결정이 돼서 그 부동산 개발 부문에 주어지면 그때는 P는 FC라고 하는 직선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 C0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C0라고 하는 신규 공급량이 이제 최초의 공간 재고 S0 중에 감가상각률 D를 곱한 부분, 즉 감가상각되는 양하고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즉 신규 공급량하고 감가상각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계속 돌고 돕니다. 공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 시장에서 임대료가 결정된 게 다시 또 자산 시장의 자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자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결정되면 다시 이제 신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고 신규 공급량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그놈하고 감가상각량하고 또 일치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1, 4분면의 공간시장, 그러니까 공간 재고가 변화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4분면에서 공간시장의 임대료가 다시 결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순환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는 신규 공급량과 공간 재고의 신규 공급량과 공간 재고의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다른 상태로 벗어나려고 다른 상태로 바뀌려고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장기적인 균형 상태이다. 또는 이제 이전에 설명드릴 때 균제 상태이다. 스테디 스테이트다. 스테디 스테이트 자체가 그냥 일정하게 쭉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상태를 갖다 의미합니다. 스테디셀러는 베스트셀러하고 좀 다르죠. 베스트셀러는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을 갖다 의미하는데, 근데 스테디셀러는 지속적으로 많이 팔리는 책을 갖다 스테디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 균형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 한꺼번에 4분면 모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 균형을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 가지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9쪽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이 난무하는데요. 근데 그냥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방정식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생변수 즉 미지수가 4개인 그런 그 연립방정식 체계입니다. 뭐 4원 4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체계인데요. 자, 수식으로 보여주는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숫자로다가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면 정확히 나오면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정확하구나, 확실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그런 함수들 가지고 간단한 방정식 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거기 처음에 이제 4-1식서부터 4-6식까지 4개의 식이 있습니다. 중간에 4-3식하고 4-4식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4-3식은 이제 그 2, 4분면 설명하면서 그때 그 임대료가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일정률로 변화하는 경우 가지고 이제 찾아낸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4-4식 같으면은 P는 FC를 나타내 준 게 아니라 이제 C는 FPX를 나타내 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식을 빼고 조금 그냥 1, 2, 3, 4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1, 2, 5, 6이라고 하는 요 4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 변수는 임대료 R, 자산가격 P,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 C, 공간 재고 S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형 바깥에서 결정돼서 이 모형에 던져지는 외생 변수는 지역경제 변수 E, 그 다음에 자본환원율 I,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과 규제를 나타내주는 X, 그리고 감가상각률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외생 변수는 주어진다.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생 변수 4개, 즉 미지수 4개, 그리고 연립방정식 방정식 4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체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4-1식은 4-는 빼고 그냥 1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1식은 DRE는 S, 그러니까 공간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이죠. 그래서 좌변이 수요를 갖다 의미하고 우변이 이제 공급을 나타내주는 공간 재고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4-2식, 2식은 P는 R over I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자산가격이 있고 자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임대료 R을 자본환원율 I로 나누어 가지고 자산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다음에 4-5식 같으면은 이제 그 신규 공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이제 자산가격, 그러니까 그 신규 공급량이 이 정도일 때는 자산가격이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P는 FC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4-6식 같으면 6식은 이제 그 공간시장 공간 재고가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즉 부동산 공간 시장에 또는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간 재고, 그러니까 공간 재고량이 뭐하고 같으면 되냐면은 신규 공급량 C를 감가상각률 D로 나눠준 것하고 공간 재고가 일치하면 더 이상 공간 재고가 변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점을 설명해 주는 게 4-6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공간 수요 함수가 먼저 주어져야 되고요. DRE가 좀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함수 FC라고 하는 게 요게 또 주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환원율 I와 감가상각률 D가 문제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동시에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는 내생 변수들, 즉 임대료 R, 자산가격 P, 신규 공급량 C, 그리고 공간 재고 S의 균형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공간 수요 함수, 그다음에 비용 함수, 자본환원율, 감가상각률을 밑에 보시면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간 수요 함수 DRE는 2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이라고 이제 주어졌고요. 그다음 비용 함수는 FC는 200 더하기 5C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변수 E는 8로 다 주어졌습니다. 자본 환원율 I는 0.055%로 주어졌고요. 감가상각률 D는 0.01 해가지고 1%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문제는 앞에 4-1식서부터 4-6식까지 4개의 식은 문제의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각각의 직선이 있었는데 그 직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직선을 의미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것은 공간 수요 함수가 어떻다, 비용 함수가 어떻다, 지역 경제 변수, 자본 환원율, 감가상각률이 얼마이다 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놈들을 가지고 요 4-1식서부터 4-6식까지 4개의 식에 이제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일식에다가 일식은 DRE equal S였죠. 그래서 DRE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DRE는 2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경제 변수 2가 8로 다 주어졌으니까 8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이 되고요. 자, 이걸 정리하면은 3200 마이너스 80R은 공간 제고량 S와 같다. 이게 이제 4-1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와 함께 정리한 게 4-7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4-2식에도 4-2식도 보시면 P는 R 오버 I인데 자본 환원율이 주어졌죠. 자본 환원율이 0.055%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대입하면은 P는 R 오버 0.05가 되고요. 0.05분의 1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P는 20R, 요게 이제 4-8식이 됩니다. 8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5식에다가 보시면은 P는 FC고요. 그다음에 FC라고 하는 비용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단서로 주어졌습니다. 200 더하기 5C로 다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P는 FC는 200 더하기 5C, 뭐 그냥 줄이면 P는 200 더하기 5C라고 하는 3-9식으로 4-9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4-6식도 보시면은 S는 C 오버 D였죠. 자본 환원율 D가 1% 0.01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넣어주면은 S는 C 오버 0.01이 되고요. 0.01분의 1은 100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S는 100C, 100 곱하기 C라고 하는 4-10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찾아낸 게 4-10식이었죠. 4-10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그 4-10식을 4-7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10식을 4-7식에 대입을 하면 4-7식이 3200-80R은 S였는데요. 4-10식은 10번째 식은 S는 100C였습니다. 그래서 S 대신에 100C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200 빼기 80R은 100C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면 80R은 3200 마이너스 100C가 되고 양변을 4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왜 양변을 4로 다 나눠주냐? 양변을 4로 다 나눠주면은 좌변에는 20R이 남고요. 우변에는 800 마이너스 25C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20R이라고 하는 걸 4-8식에 넣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R은 800 빼기 25C라고 나온 거, 이걸 4-11식이라고 하고요. 4-11식을 4-8식에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4-8식의 우변에 보시면은 20R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20R 대신에 800 빼기 25C를 갖다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4-12식 P는 800 마이너스 800 빼기 25C라고 하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2식을 4-9식에 대입하면
그러면 4-9식에 보시면은 좌변에 P가 있죠. 가격이 있죠. 4-12식에도 좌변에 가격 P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좌변이 똑같은 우변도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래서 남는 거 200 더하기 5C는 800-25C가 되고요. 그래서 C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C를 C끼리 이제 한 변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30C는 600이 되고 양변을 30으로 나눠주면 C는 즉 신규 공급량은 2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놈을 갖다가 4-9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4-9식엔 P는 200 더하기 5C였죠. 거기다 C는 20을 넣어주게 되면 P는 3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에서 자산 가격은 30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놈을 갖다 다시 4-8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요. 4-8은 P는 20R이었는데 P가 좀 전에 300이었죠. 그래서 300은 20R이 되고요. R은 15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기 균형에서 균형 임대료는 15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임대료 15를 4-7식에 대입을 하면 3200 빼기 80R인데 요 15를 R 대신에 넣어주면 3200 빼기 80 곱하기 15는 우변의 공간 재고량, 공간 재고 S입니다. 그래서 S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공간 재고량은 200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정리해보면 부동산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임대료는 15, 자산 가격은 300, 건물의 신규 공급량은 20, 공간 재고는 200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숫자로다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쾌감이라고 할까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 균형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자, 1식, 2식, 5식, 6식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그 직선들을 나타내주는 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의 공간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은 DRE는 S, 즉 공간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식은 자산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산가격 P는 임대료 R을 자본환원율 I로 나눠준 것, 즉 P는 R 오버 I와 같을 때가 바로 자산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준다.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나타내주는 게 이제 P는 FC라고 하는 이제 5식, 다섯 번째 식이 되죠. 4-5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4분면을 나타내주는 거, 그러니까 공간시장에서 새로 신규 공급된, 그러니까 공간시장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간 재고의 양하고 감가상각돼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 양하고 같을 때, 그때가 이제 부동산 그 공간시장, 자산시장을 장기 균형에 도달하게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여섯 번째 식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식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만약에 수리적으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그 공간 수요 함수, 그리고 비용 함수, 지역 경제 변수, 자본환원율, 감가상각률을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서들을 갖다가 각각 1, 2, 5, 6식에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일단 해주고요. 그럼 7, 8, 9, 10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10식을 맨 앞에 있는 7식에다 대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1식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11식을 다시 두 번째에 있는 8식에다 넣어주고요. 그래서 12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12식을 9식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거기서 신규 공급량, 즉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신규 공급량 C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고, 그걸 다시 이제 거꾸로 가죠. 9식에다 넣어주고 8식에다 넣어주고 7식에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신규 공급량 찾아낸 거 그놈을 갖다가 9식에다 대입해서
자산 가격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을 찾아낸 자산 가격을 80에다 대입해서 이제 임대료 찾아내고요. 찾아낸 임대료를 70에다 대입해서 공간 재고의 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자산 시장을 동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동시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는 임대료, 자산 가격,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4분면 모형, 그러니까 4분면을 그러니까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이렇게 나타내줬던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뒤에 다시 하게 하는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수리적으로 또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